기상천외라는 말이 있죠. 기할기, 생각상 하늘천 바깥외. 기이한 생각이 하늘 밖에까지 뻗친다. 즉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생각하는 것이 기발하고 엉뚱하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한문 강좌이지만 오늘은 기상천외한 주제를 논해서 여러분과 우리 사회에 제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우선 퀴즈 하나를 풀어봐 주시겠습니까? 양희은님의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곡을 감상해 보시고 이 곡의 특징 하나를 적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힌트는 노랫말에 있습니다. 이 노래는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바로 제법 긴 노랫말이 아름다운 우리의 고유어, 그러니까 토박이말이라고 불리는 순우리말로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어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순우리말로만 된 아름다운 노래다, 이런 말씀이죠. 엄마가 섬 그늘에, 이 섬지박이라는 동요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순우리말로만 된 노랫말의 노래가 찾아보면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한자 한문을 전공하는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지극한 한글 애용론자이기도 합니다. 이 둘은 전혀 모순이 아니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한자로 써야만이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예컨대 흩어져 퍼져 있는 정도라는 뜻을 가진 산포도라든지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라는 뜻을 가진 시계라는 말 같은 것은 한자로 쓰고, 원래는 한자어였지만 지금은 이것이 한자말인지 순우리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우리말처럼 되어버린, 예컨대 짐작하다, 어색하다, 창피하다, 미련을 두다, 어차피, 이런 말들은 물론이거니와 굳이 한자로 쓰지 않아도 그 의미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말, 예컨대 찬성하다, 반대하다, 요리하다, 학교, 안경, 이런 말들은 굳이 한자로 쓰지 말고 한글로 쓰자. 그리고 토박이 말을 많이 발굴해서 많이 활용하자.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한글 애용론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있으면 한글날이죠. 저는 오늘 황당무계하다, 파격적이다, 엉뚱하다, 뜬금없다, 이런 꾸중과 비웃음을 받을 법한 제언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저의 이 작은 날갯짓이 큰 바람이 되어서 우리말과 우리 글 역사의 획기적인 변화로 승화되기를 소망하면서 드리는 제언이니까 끝까지 좀 들어주시고 또 공감까지 해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 제언의 주제는 우리 한글로 표기할 수 있는 폭을 넓히자 이것입니다. 우리는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와 같은 다른 말로 표기할 수 없는 말까지도 우리 한글은 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표기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생전에 제 어머니께서는 왜? 라는 말을 왜? 라고 발음하셨습니다. 나 좀 봐. 이 말을 나 좀 봐. 이렇게 하셨고 옆집에 가서 돈을 좀 구워와라. 이 말은 전라도 전북 지역에서는 꿰어와라. 이렇게도 어른들은 곧잘 하는데요. 이 꿰어라는 말을 꿰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괭이라는 농기구를 괭이라고 발음하셨죠. 우리들의 실생활에서요. 제도가 바뀌었다. 이 말을 제도가 바뀌었다. 나무가 휘었다를 나무가 휘었다. 쉬어가라. 이 말을 쉬어가라. 뛰어와. 이 말을 뛰어와. 얼른 튀어. 이 말을 얼른 튀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기 왜, 둬, 뼈, 괭이, 바뀌었다, 휘었다, 쉬어, 뛰어, 튀어 이런 말들은 한글로 표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점에 의아했습니다. 우리 한글은 의성어나 의태어를 포함한 모든 소리를 글자로 표기할 수 있는 우수한 문자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표기할 수 없는 글자도 상당히 많다. 이 점에 의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언젠가 공지영 작가의 작품을 읽으면서 이라는 글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눌 적에 최고라는 말을 최고 이렇게도 표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넓어져야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PC로 표기할 수 없는 글자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고 구역질이 나다. 이 말을 왜? 이라는 말로도 쓸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쿼터라는 말은 있어도 포터라는 말은 없습니다. 부하가 나다라는 말을 전라북도 지방에서는 부해가 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런 어른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 부해라는 말을 한 음절로 부해라고 표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황이라는 말은 있어도 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꽝이라는 말은 있어도 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쾌라는 말은 있어도 쾌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이라는 말은 원이라는 말로 말하는 일본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원이라는 말을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꽈리라는 말을 꽈리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워 짐작하다 이 말을 미워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살살 꿰어서 이 말을 꿰어서 또는 꿰어서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나
우리말을 배우는 외국인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입이 좀 불편한 상황이 돼서 발음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경우에 이런 발음들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의 연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대본을 이런 글자를 써서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의 이 제안이 음성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모순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우리 한글 활용의 영역이 넓어진다면 우리 국민들의 사고의 폭도 넓고 다양해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우수한 한글의 사용 폭이 제한을 받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게 됐는데요. 어째서 우리 학계에서는 이런 제안이 나오지 않는 건가? 이렇게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이 한글이 어째서 표기할 수 없는 글자가 많은가? 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찌 비공식적으로나 표기를 하고 있는 건가? 여러 해 전에 저는 국어학, 국문학을 전공한 교수 두어 분한테 이 문제를 공론화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저 같은 무지렁이보다는 해당 분야를 전공한 교수들이 물꼬를 터주면 사회적인 공론화가 쉽게 이루어지리라는 기대에서였는데요. 역시나 뜬금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해서였는지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는 이런 내용의 제언서를 몇몇 신문사 편집 책임자와 방송국의 아나운서실, 그리고 한글학회, 그리고 교육부에 보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을지 좀 기다려지네요. 저는 이 제언이 뜬금없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저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서로 토론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현실화까지 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비자의 설림이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치원어 합중즉 여돈동이라. 원숭이를 우리 속에 두면 돼지와 같게 된다. 동물 중에서 가장 영리하다는 원숭이라도 우리 속에 오래 가둬두고 있으면 돼지처럼 멍청해진다. 어찌 무한정 표현할 수도 있는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우리 속에 가둬두고 있는 건가? 이런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저희 이 뜬금없어 보이는 이 제안이 획기적인 제안으로 평가받기를 소망합니다. 세종대왕께서 기뻐하실 제안으로 평가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글의 사용폭을 넓히는 논의의 단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이나 김주영 작가의 화척 같은 작품을 읽으려면은 우리말 사전을 찾아가면서 읽어야 할 만큼 토박이 말이 많이 나오죠. 참 구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정래의 아리랑 같은 작품을 보면은 사투리가 그렇게 또 구성지게 많이 구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토박이 말이나 사투리도
무형문화재처럼 보존되고 많이 사용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끝으로 양희은님의 들길 따라서라는 곡도 감상해 주십시오. 이 곡도 역시 순수한 우리말로만 된 감칠맛 나는 감미로운 아름다운 노래죠.